2014년도 3월에 관건 부정선거 증거조작 특검 촉구, 부정선거 감시 호소 각계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죠. 2014년도 3월 그 시국선언에 본인이 참여했잖아요. 어떤 몰라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 관건 부정선거 증거조작 특검 촉구, 부정선거 감시 호소 각계 시국선언 몰라요? 제 이름이 있다면 아마. 입다면이 뭡니까? 아니, 본인은 자기 이름으로 무엇이 지지선언이나 호소문이 나가는데 그거는 본인은 전혀 모르고 그냥 나갔다는 아니요, 거예요?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럼 갑자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본인 이름이 신문에 나가고 내가 무엇을 지지선언한지가 나오는데 나는 그거는 모른다. 거기에 나갔다면 내가 지지선언한 거다. 이게 청문회에서 말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까, 그럼? 그 시기에 나갔던 선언 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8대 대선이 관건 부정선거로 얼룩졌던 공작선거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가올 지방선거에도 관건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다. 내용은 이런 시국선언이에요. 18대 대선 관건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입니까? 그때 당시에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그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국정원 직원들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그렇습니다. 했었다는. 그래서 어쨌든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건 부정선거로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때 당시에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 사법위원 소원을 이제 23기로 수료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검사를 2년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변호사를 쭉 해오신 거란 말이에요. 총 몇 년을 하신 셈이에요? 지금 변호사 경력까지 합하면 한 2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익 변호사 활동도 했고요. 네. 그 기초되는 근거는 민변 활동을 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개로 어떤 공익 변호사 단체 민변 말고 그런 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변호사 단체는 아니고 제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사로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여러 인권단체들에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법률 자문 같은 것들을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예. 또 이제 정치 편향이라는 말에 어폐를 제가 좀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야당 정치인이었죠. 그렇죠? 네. 당의 대표기도 했고 국회의원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본권의 침해적인 어떤 행위들이 있었다든지 네. 또는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다든지 또는 선거의 중립성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국정원 댓글 사건. 지금 이것이 일파만파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원래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것보다 지금 그건 한 4개 팀 정도인데 민간인 댓글 공작팀이 한 30여 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팀장급들을 다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뭐 오늘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은 박근혜 정부 뭐 파일 중에는 뭐 9,000건의 무슨 파일들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뭐 1, 2, 3심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지금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이에요. 예. 그죠? 예. 거기에 증거가 새로 제출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파기를 할 때 대법원의 판단이 국정원법은 맞다, 위반은 맞다. 선거법 위반도 전부 다 무죄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중에 뭐 진원 파일,
소위 시큐리티 파일과 같은 그와 같은 한정된 파일에서 시작된 댓글들은 그 증거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논거들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재판을 하라, 이런 취지로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 그것도 일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2009년부터 부임되자마자 심리전단을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아서 2급처에서 1급처로 승격해서 확대하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 이랬는데 이렇다면 지난 18대 대선이 공정했느냐? 거꾸로 만약 그것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겠느냐 안 받았겠냐 물어보면 영향을 받았다라고 대답을 해요. 국민들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지금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보기관이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정보기관의 3차장은 일종의 대북 관련된 여러 가지 공작도 할 수 있고 정보 수집 부서인데 그 대북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는 국제 무슨 과학 어떤 정보 수집이나 이런 데 인원을 동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밤낮 없이 어디 뭐 이명박 대통령 좋은 것만 홍보했었고 거꾸로 야당의 대표들인 문재인 대표라든지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대선 후보자들 맨날 욕하고 그래가지고 여론 호도하고 더 나가서 여론 조작하고 거기에 수십억씩의 특별 특수 활동비가 지급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반대하는 것이 정치 편향입니까?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치 편향입니까? 정치 편향과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야당 지도자인 뭐 문재인 대표나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또는 뭐 정의당의 뭐 심상정 대표나 여기 계신 뭐 오늘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노회찬 대표님이 이런 분들의 주장과 후보자님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그래서 예. 그게 정치 편향입니까?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엄연히 법에 의해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건 해도 된다라는 것이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딱 정확하게 얘기해서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라고. 안 되는 거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치 편향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으로 가신다면 정치 편향이라는 오해와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구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럼 면죄부를 주실 계획이세요?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국민의 입장에서 예. 국가기관이 해야 될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는 예, 당연히 아까 예. 후보자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왜 여성의 인권과 소수자 보호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내가 그런 지지선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수없이 반복해서 소송으로 싸웠지만 아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결혼퇴직 사건. 결혼퇴직 사건. 예. 못 이겼죠. 예. 못 이겼죠. 그죠? 예. 아직도 그러한 제도적 폐해가 운영이 불식됐다고 볼 수 없죠. 예. 그럼 후보자님 생각에 적어도 그 부분은 시정돼야 되고 제도로서 이 나라에 정착돼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념을 구현하라고 요구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런 생각들을 헌법재판에 투영한다고 그랬으면 그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겁니까? 정치 편향입니까? 그거는 정치 편향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대체로 얘기되는 정치 편향이라는 것은 그동안 지금 집권을 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과 일맥상통하다는 이유로 정치 편향이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한복적인 그런 행정에 일본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자신있게 오히려 그러한 요구와 주장이 오히려 약화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 재판의 지형과 대법원 재판의 지형이 너무 획일적이고 심지어 뭐 50대 서울법대 남성 법관, 고위법관 출신 이런 기계적으로 규정되는
구성의 편향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성이시고 오로지 평생 20년 이상을 변호사로서 오로지 인권만 생각해왔고 소수자 인권을 생각해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점은 당당하게 이건 정치 편향이 아니다. 예. 나는 그것을 시정하고 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에 나는 그걸 구현하고 투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의원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재판관을 할 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 그 댓글 사건에 대해서 아까 오 의원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야당 정치인이었죠. 그렇죠? 네. 당의 대표기도 했고 국회의원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본권의 침해적인 어떤 행위들이 있었다든지 네. 또는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다든지 또는 선거의 중립성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국정원 댓글 사건. 지금 이것이 일파만파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원래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것보다 지금 그건 한 4개 팀 정도인데 민간인 댓글 공작팀이 한 30여 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팀장급들을 다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오늘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은 박근혜 정부 2014년도 3월에 관건 부정선거 증거조작 특검 촉구, 부정선거 감시 호소 각계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죠. 2014년도 3월 그 시국선언에 본인이 참여했잖아요. 어떤 몰라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 관건 부정선거 증거조작 특검 촉구, 부정선거 감시 호소 각계 시국선언 몰라요? 제 이름이 있다면 아마 입다면이 뭡니까? 아니, 본인은 자기 이름으로 무엇이 지지선언이나 호소문이 나가는데 그거는 본인은 전혀 모르고 그냥 나갔다는 아니요, 거예요?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럼 갑자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본인 이름이 신문에 나가고 내가 무엇을 지지선언한지가 나오는데 나는 그걸 모른다. 거기에 나갔다면 내가 지지선언한 거다. 이게 신문에서 말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까, 그럼? 그 시기에 나갔던 선언 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8대 대선이 관건 부정선거로 얼룩졌던 공작선거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가올 지방선거에도 관건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다. 내용은 이런 시국선언이에요. 18대 대선 관건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입니까? 그때 당시에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그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국정원 직원들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그렇습니다. 했었다는 그래서 어쨌든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건 부정선거로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때 당시에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 사법연수원을 이제 23기로 수료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검사를 2년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변호사를 쭉 해오신 거란 말이에요. 총 몇 년을 하신 셈이에요? 지금 변호사 경력까지 합하면 한 2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익 변호사 활동도 했고요. 네. 그 기초되는 근거는 민변 활동을 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개로 어떤 공익 변호사 단체 민변 말고 그런 활동 한 게 있습니까? 변호사 단체는 아니고 제가 공익 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사로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여러 인권단체들에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법률 자문 같은 것들을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예. 또 이제 정치 편향이라는 말에 어폐를 제가 좀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